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또 기술적인 해석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트코인을 오늘은 월봉, 이제 월봉 달이잖아요. 이게 월봉으로 보겠어요. 월봉은 지금 12월 달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12월도 끝나면서 월봉이 하나 만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이 봉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월봉이 이 봉 하나, 이 봉 하나. 이제 한 달 동안 이 봉 하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월봉입니다. 월봉. 그러니까 뭐 굳이 장중에 볼 필요가 없죠. 이게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되는데, 한 달 내내 월봉이 그냥 이게 이제 길냐 짧냐, 이제 이게 꼬리다냐, 위로 꼬리다냐, 아래로 꼬리다냐, 그 그림 하나 그리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봉 하나 그리는 게 그게 월봉입니다. 이제 캔들로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막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것도 시각 다르고, 그 24시간 돌아가니까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막 하는데, 한 달 동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을 봉 하나, 한 달 동안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을 봉 하나로 이렇게 딱 그려놓은 게 그게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이게 월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달 동안 가격이 수없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봉 하나로 펴시는 게 월봉이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본인들이 나중에 좋은 종목 찾으려면 2200개 종목 월봉을 다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야 월봉을 계속 봐야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종목을 나는 월봉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보고 있고, 지난달도 봤고, 6개월 전도 봤고, 1년 전도 봤고, 2년 전도 봤고, 5년 전도 봤고, 10년 전도 봤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느냐는 얘기죠. 그게 당연히 다르죠. 이 주식에서 고수고 종목을 잘 찾아내는 분들은 월봉을 계속 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종목들 2200개 종목들의 월봉을 계속 보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들도 느낌으로 아는 거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굳이 분석을 않더라도 결국 2200개 종목이 합쳐서,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천 종목하고 코스피에서 천 종목이 합쳐져서 그게 코스피 지수를 만드는 거니까, 결국 2200개 종목 월봉을 다 보고 있으면 앞으로 지수가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앞으로 지수가 크게 오르겠다 크게 내리겠다, 아니면 앞으로 강세장이 오겠다 아니면 폭락장이 오겠다, 그 천개 종목을 월봉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을 폭락 나올 때도 보고 강사장 나올 때도 보고 상승장에서도 보고 하락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계속 봤으면, 응? 그때그때 이제 그 분위기나 시장의 분위기죠. 시장의 분위기나 시장에서 오는 느낌. 개인들처럼 이렇게 어떤 희망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월봉이 중요해요. 특히 중장기 투자자한테는 월봉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도 이게 중장기로 오셔야 되니까 결국 이제 월봉만 보면 되는데, 이 월봉을 보면 지난주나 이번 주나 일주 전이나 2주 전이나 3주 전이나 4주 전이나 이렇게 봉 하나 만드는 거니까 별로 설명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또 어떤 일봉이 또 나름대로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면 그때는 일봉 가지고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일봉을 왜 안 보냐면 지금 일봉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모든 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의미가 있다면 이제 주봉하고 월봉, 이 주봉하고 월봉이 우리가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미래의 어떤 추세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봉을 보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일봉을 지금 계속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봉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종목에서 얘기했던 이 비트코인도 이게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이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그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에 있을 때 타이밍, 그 다음 여기에 있을 때 타이밍, 지금처럼 여기에 있을 때 타이밍.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력, 이제 뭐 개인은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세력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 타이밍을 이게 비트코인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력은 개별주를 사든 우량주를 사든 지금 이런 비트코인을 사든 결국 세력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좋은 타이밍, 그냥 타이밍이 아니고 이 좋은 타이밍에 세력은 매집을 한다. 매집을. 좋은 타이밍에 매집을 한다. 그래서 매집을 통해서 세력 입장에서 사려고 했던 이 물량을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세력이 원하는 만큼 세력이 원하는 최대치의 물량을 한다. 그러니까 이 투자에서 매매든 투자든 특히 투자에서 이 개인하고 세력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투자에서 개인들은 자꾸 개인들은 어떤 싸움을 하려고 하냐면 개인들은 자꾸 가격 싸움을 하려고 한다. 가격 싸움. 개인들은 자꾸 가격 싸움을 나온다. 단타, 단기, 뭐, 그죠? 중장기를 하더라도 가격 싸움 한다. 가격 싸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가격 싸움을 잘해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100만 원 근처 있을 때 가격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한 주 사가지고 가격 싸움을 계속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 사가지고 그게 두 배를 가든 세 배를 가든 네 배를 가든 삼성전자 다섯 배까지 갔으니까 그 가격 싸움을 해봐야 결국 한 주 가지고 가격 싸움 하는 거야. 한 주 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제가 셀트리온도 10만 원 근처 있을 때 제가 1억 이상 사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량을 셀트리온 그 주식수를 얘기한 거죠. 셀트리온의 주식수를 그러니까 주식의 물량을 이래죠. 셀트리온의 주식의 물량을 1억 원어치 사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은 투자해서 어떤 싸움을 하냐? 이 물량 싸움을 한다니. 물량 싸움. 가격 싸움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세력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이유는 가격 싸움이 아니고 이 물량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물량 싸움. 가격 싸움이 아니고. 세력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세력이 돈이 해서 막 한 1,000억 있는 세력이 삼성전자 한 1,000만 원치 사가지고 그거 가격 조절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게. 1,000억 있는 세력이면 그래도 그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려면 응? 좋은 타이밍에 있을 때
천억 원치는 다 안 사더라도 그거의 반 해서 하다못해 한 500억어치라도 사가지고, 아니면 10분의 1은 100억어치를 사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에 한 50%는 500억어치를 사든, 이렇게 해서 물량을 관리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세력은 좋은 타이밍에 이 물량을 좋은 타이밍에 물량을 최대한 물량을 매집을 해서, 아까 했죠, 매집을 해서 결국 세력이 관리해가는 건 뭐냐? 세력이 관리해가는 게 그 개인들 눈에는 가격을 관리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력이 좋은 타이밍에 사서 좋은 매도 타이밍에 팔 때까지 세력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들 눈에는 가격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력이 관리하는 건 뭐냐? 세력이 관리하는 것은 물량 관리다, 물량 관리. 가격 관리가 아니고요. 가격 관리가 아니고 물량 관리다, 물량 관리. 자, 방금 설명 그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한번.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개인들이 투자해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물량은 조금 사놓고 자꾸 가격 싸움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량주 얘기할 때마다 제가 1억 이상 얘기하는 게, 우량주를 사서 자꾸 가격 싸움을 하려지 말고 세력들처럼 물량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큰 돈을 벌려면 조금 사놓고 자꾸 가격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매수 타이밍에 있을 때, 세력들이 생각하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있을 때, 개인들도 좋은 타이밍에 있을 때 물량을 많이 사서, 물량을 많이 산다는 것은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 수가 되는 거고, 여기 비트코인 같으면 비트코인 수가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관리를 해간다. 그래서 좋은 매수 타이밍에서 매집을 할 때 물량을 매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개인이 아니고 세력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지나간 거지만, 지금 여기는 현재고, 지나간 걸 보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매집을 한다. 그러니까 매집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량을 매집하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 그러니까 비트코인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나간 거지만, 이런 데가 물량을 최대한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다. 물량을 최대한 살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있을 때,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좋은 매집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좋은 매집 타이밍. 좋은 매집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좋은 매집 타이밍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최대한으로 물량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좋은 타이밍에서 물량을 확보를 하려면, 물량을 좋은 타이밍에서 최대한 사서 모으려면, 매집을 하려면, 결국 이 물량을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가져오려면,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살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살려면 저희 누구한테 사야겠어? 누구한테? 세력들이 좋은 매집 타이밍에서 물량을 많이 사서 모으려면
누구한테 사겠어,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매수 타임, 좋은 매집 타이밍에서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최대한의 물량을 사서 모으려면, 그러면 결국은 세력들은 누구 물량을 뺏어와야 돼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어오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력들이 좋은 매수 타이밍에서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를 하려면,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려면 둘 중에 하나죠.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려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익절을 시키거나 손절을 시켜야겠죠. 세력들한테 좋은 매수 타이밍에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려면 익절을 시킨다는 얘기는 가격을 조금 올려줘서 개인들로 하여금 팔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거나 아니면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는 게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걸 세력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다 알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 지금 손실 상태다. 그 손실도 조금 손실 상태가 아니고 손실이 많이 난 상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개인들 물량을 손절을 시키려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손절을 시켜서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더 낮은 가격으로 던져야겠죠. 많이 던질 필요도 없어요.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 개인들이 지금 손실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그 손실이 많이 난 그 물량마저 뺏어 오려면 세력들도 뭔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많이가 아니고 조금 팔으면서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이제 막 여기서 막 더 내려간다, 여기서 안 팔면 손실이 더 커진다 생각하고 손절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좋은 매수 타이밍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량을 뺏어 오려면 조금 올려줘서 개인들로 하여금 팔게 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뜨려 가지고 손절을 시키거나. 그래서 더 떨어뜨리려면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팔아야 된다. 근데 그 문제 안 돼요. 세력은 팔고 또 다시 사면 되니까. 세력은 이 말 이해 가세요? 지금이 그런 구간이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런 구간이다. 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좋은 매집 타이밍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조금 올려줘서 팔게 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뜨려 가지고 손절을 시키거나, 그게 세력들한테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월봉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꼬리를 월봉인데 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예요. 이게 응?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막 자꾸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럼 개인들이 손절을 하지 않겠어요? 계속 손절을. 응?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개인들이 손절이 자꾸 나오면 그 손절 나오는 것을 세력들이 다시 사는 거죠. 다시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자기들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아야죠. 근데 많이 팔 필요 없어요. 조금만 팔아도 가격은 크게 내려가니까 이게 좋은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인들을 이렇게 막 팔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다시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니까, 잘 보세요. 아랫꼬리가 월봉으로 봐서 아랫꼬리가 길게 그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몇 달을 걸쳐서 올라가잖아요. 몇 달을 걸쳐서. 그거 왜 그래요? 왜? 여기서 이만큼 거의 막 한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서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최대한으로 했다는 얘기죠. 최대한으로.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거의 없다. 개인들 중에 여기서 산 개인들은 계속 들고 있겠죠. 그런 개인들 빼고, 근데 그런 개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 개인들이. 자, 반대로. 그래서 세력들은 여기나 여기처럼 이게 좋은 매집 타이밍에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를 해서. 근데 보면 또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월봉으로 봐서 여기를 보면, 여기도 비트코인의 타이밍이 있죠. 세력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타이밍. 그러니까 여기 비트코인의 타이밍이 여기도 있고, 이제 두 군데를 보면 여기도 비트코인 타이밍이 있고, 여기도 비트코인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타이밍이 있고, 여기도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같은 비트코인이지만, 여기 비트코인하고 여기 비트코인 다르냐? 아니죠. 같은 비트코인이에요. 같은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 이때 타이밍하고 이때 타이밍이 다르다. 그게 누구한테 다르냐? 세력한테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력한테는 여기에서 비트코인 타이밍하고 여기에서 비트코인 타이밍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 타이밍은 세력 입장에서 뭐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냐? 이게 매도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매도하기에. 왜? 이게 몇 배를 올랐는데, 몇 배를. 응? 몇 배를 올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세력이, 응? 여기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비트코인을 막 해서 막 응? 이만큼을 사가지고, 여기서 이만큼을 사가지고 여기 들고 왔다. 그래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물량을 이만큼을 사가지고 이만큼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게 벌써 막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력은 여기하고 여기서 다 팔아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파는데
이왕이면 여기 가격을 버티면서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 팔려면 그 많은 양을 팔려면 여기 가격을 이 가격을 여기서 다 팔려면 아니면 여기서 다 팔려면 이런 가격들을 버티면서 아니면 더 끌어올리면서 버티면서 아니면 더 끌어올리면서 팔아야 그 많은 물량을 다 팔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쯤 올라갔을 때, 음? 세력들은 이만큼의 물량과 뭘 들고 있다? 세력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 현금을. 그래서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다 팔려면 가격을 높여놓고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격을 높여놓고 팔려면 이렇게 더 이렇게 높여놓고 팔고 하려면 여기서 가격을 높이려면 이 현금 가지고 이만큼 사야겠죠. 사면서 올리면서 개인들이 따라오면 개인들한테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사면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이 막 매수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파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잘 보세요. 세력들은 제가 그 종목에서 제가 그 개별주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항상 한 얘기잖아요. 반복해서 세력들이 여기에서 언뜻 생각하면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최대한으로 샀으면 현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세력들은 반드시 일정 부분의 현금을 남겨놓는다. 왜? 그 현금을 이 고점권에 가서 매도 타이밍에서 현금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좋은 매도 타이밍에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 현금 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판다. 끌어올리면서 판다. 이게 세력이다. 이게 세력.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두 개만 봐도요. 여기가 세력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고, 세력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었다. 매도 타이밍. 그나마 남아있던 개인들, 지금까지 버텨왔던 개인들, 여기서 매도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죠. 여기는 세력들 입장에서 좋은 매도 타이밍이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도 타이밍이고,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게 싼 줄 알고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싼 줄 알고 계속 산다. 내려올수록 싼 줄 알고 계속 산다. 그 세력은 개인들이 이렇게 할 걸 알고, 미리 알고, 그래서 가격을 올려놓고, 그리고 판다. 가격을 올려놓고, 그리고 판다. 그래서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물량을 여기서 100% 매도를 끝낸다. 100% 매도를 끝낸다. 이건 종목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 이제 그 세력들 패턴을 아셔야 되고,
그 여기 윗꼬리 있잖아요. 윗꼬리. 이 윗꼬리가 뭐예요? 윗꼬리가. 윗꼬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그죠? 개인들이 사면 그걸 파는 거죠. 그 개인들이 사면 팔고, 개인들이 사면 팔고. 그래서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그만큼 세력이 파른 거다는 얘기. 세력이 파른 거다. 세력이 이게 여기는 반대죠. 여기는 이만큼을 세력이 산 거예요. 한 달 동안. 반대죠, 반대. 그래서 여기 이쯤에서 세력들이 다 팔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려갈 일밖에 없다. 여기는 반대죠. 여기는 개인들이 다 팔면 여기서 손절이 되어 있는 개인들이 다 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여기는 세력들이 다 팔면 내려갈 일밖에 없다. 자, 그걸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이 그림도, 지금 여기 그림도 이제 앞으로 한 3, 4년 후에 가서 보면, 3, 4년 후쯤 가면 여기처럼 그려져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를 넘어서 이게 금방 간다는 게 아니고, 제가 했잖아요. 3, 4년 후에는 여기 가서 그려질 거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또 이런 그림을 그리고 다시 쫙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뭐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더리움도 아까는 비트코인 가지고 이더리움도 여기 타이밍이 있고 여기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비트코인하고 세력 입장에서 이더리움에서도 세력 입장에서 여기 타이밍이 있고 여기에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 그 세력 입장에서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기준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세력을 기준으로 보셔야 한다. 세력을 기준으로 보서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개인이 아니고 세력이라면 내가 돈이 많은 세력이라면 여기가 무슨 타이밍이 될 거고 여기가 무슨 타이밍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타이밍이 될 거냐. 그것을 세력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가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리플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이제 그림이 다르죠. 비트코인 다르고 이더리움 다르고 리플 다르고. 그런데 이 리플도 여기 보면 지나간 거지만 여기 이렇게 아랫골이 있잖아요. 아랫골이. 그 다음에 이게 몇 배를 올라가니까 여기 막 윗골이 달잖아요. 윗골이. 그럼 이게 대략 봐도 월봉으로 보면 이쯤에서 세력들은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바닥권을 만든 중이죠. 바닥권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같은 비트코인도 같은 이더리움도 같은 리블도 어떤 타이밍인지를 판단하려면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세력은 아니지만 내가 세력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을 어떤 타이밍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의 투자 결과가 자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게 지나간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또 그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3, 4년 후에 가서 보면 그게 또 반복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길어야 1, 2주 보고 하니까 그런 판단들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는 뭐 지난주보다 약간 내려왔어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천만 원에서 출발해서 제가 반복해서 본인들 계좌를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 본인들이 계좌를 볼 때 항상 원금을 머릿속에 두고 봐야 돼요. 원금을 내 원금이 지금 얼마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고팔고를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항상 본인들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고서 본인들의 계좌를 읽어가야 본인들 계좌를 보면서 본인들 계좌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야 그래야 제가 얘기한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고서야 본인들 계좌가 관리가 된다 얘기해요. 그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계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는 본인들 계좌가 1, 2년 후에 더 좋아져 있고 5, 6년 후에 더 좋아져 있고 하려면 항상 원금을 알고 있어야 그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좌를 보셔야 내 계좌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갈 건지 그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무조건 막 계좌만 불렸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본인들 원금을 정확하게 알고서 관리를 해가야 본인들 계좌가 제대로 관리가 되면서 결국은 본인들 계좌가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4배도 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4천 얼마까지 갔다가 이렇게 제가 그래도 2천 한 300, 400 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또 3천 근처 갔다가 또 이렇게 2,800 이런 거요. 계좌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좌라는 것은 이게 2배 되고 3배 되고 4배 되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좌가 출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출렁거리면서 그건 왜 그래요? 시장이 그렇게 가니까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가고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가니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올랐다 조정받았다 올랐다 조정받았다 올랐다 조정받았다 올랐다 조정받았다 이러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GDP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보면 결국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 우상향.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 막 큰 폭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저기 20년 후쯤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쯤에 가서 보면 결국은 이게 많이 내려왔던 것도 결국 이제 조정으로 보인다. 이제 조정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요. 나중에 10년 후쯤 가서 보면 지금 그 비트코인 막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고 엄청 떨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가서 보면 그냥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우상향을 했다는 거 우상향. 그러니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투자의 결과가 우상향을 하면 된다. 우상향을. 이렇게 불어날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불어날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불어날 때도 줄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좌가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4배도 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지금 제가 계좌를 통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계좌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숫자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 숫자는 뭔 의미가 있어 숫자가. 응? 여기서 뭐 이런 숫자들이 뭐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숫자도 의미 없어요. 시간 좀 지나면. 시간 좀 여기서 몇 개월만 지나도 지금 여기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지죠. 이게 그냥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 숫자를 보라는 게 아니고 이 숫자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이 계좌의 흐름을 보셔라. 흐름을. 숫자를 보지 마시고 숫자는 어차피 바뀌어가니까 또 내일 달라질 거고 또 다음 주 달라질 거고 한 달 후에 달라질 거고 그렇잖아요. 3개월 후에 달라져 있을 거고 또 6개월 후에 달라져 있을 거고
어차피 숫자는 자꾸 달라져 가는 건데 그 숫자를 자꾸 머릿속에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계좌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 계좌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 어떤 숫자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좌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좌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좌의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내 계좌는 여기 1번, 2번, 3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흐름이죠, 흐름. 이게 흐름. 흐름.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1번의 흐름으로 가려면, 1번의 흐름으로 가려면 본인들 계좌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 관리를 잘 하려면 원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 계좌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개월 전에 종목 교체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본인들 계좌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벌써 2개월 돼 가잖아요. 2개월 됐나요? 아무튼 제가 종목 교체 얘기한 지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투자에서는 시장을 보실 때도 그렇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종목이나 우량주나 개별주나 이런 걸 보실 때 자꾸 가격과 관련된 그런 숫자를 자꾸 보지 마시고 흐름을 보셔라. 흐름. 제가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을 자꾸 해드리는 것도 그 가격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시라는 거죠. 흐름들을. 그게 그게 우상향인지 횡보인지 우하향인지. 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흐름을 자꾸 봐가야 미래의 흐름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관리를 해서 아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운이 좋으면 그렇고 운이 나쁘면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흐름을 어차피 흐름은 이제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거지만 시장의 흐름도 세력이 만들어 가고 종목의 흐름도 세력이 만들어 가는 거지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흐름을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개인 투자자는 세력이 만들어 가는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돼요. 세력이 만들어 가는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된다. 뭘 하면서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해가면서 제가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가면서 세력이 만들어가는 흐름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본인 계좌가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투자자 보면 오늘은 뭐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많이 샀네요. 근데 개인이 많이 팔았고 개인이 많이 팔았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제가 얘기하는 기관이 많이 샀고 개인이 많이 팔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 코스피는 좀 뭐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코스닥 흐름이 좋았어요. 이렇게 수급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좋은 흐름들이 이렇게 하루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흐름 나오고 또 수급에서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좀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때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수급의 상태가 한 2, 3일, 3, 4일 이렇게 딱 반복이 돼야 그게 잘하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럴 때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려고 제가 이렇게 수급표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결과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만큼 시장이 지금 약세장이라는 얘기예요. 약세장.
이렇게 그게 저희가 그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며칠 이렇게 해서 한 3, 4일, 4, 5일 이렇게 쫙 하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약세장이다.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 수급으로 봤을 때 약세장이다. 약세장. 그래서 이 우량주들은 잘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환율. 환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던데 보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기를 깼고 지금 여기를 깼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가 고점이었고 지금 하락 추세로 이미 접어들었고 설령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있잖아요. 고점을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가다가 이렇게 꺾이거나 여기 다 갔다가 꺾여도 이것은 상승이 아니고 이건 그냥 반등인 거예요. 반등. 이게 상승이 되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점, 여기 정고점. 이걸 정고점이라고 하거든요. 정고점. 앞에 있는 고점. 앞에 있는 고점을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그때 판단을 올라가 있어야 아, 여기가 상승이었구나. 상승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여기를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여기서 좀 오르나게도 결국 꺾이고 올라간다도 꺾이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 시장 관련해서도 좀 많은 뭐 이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환율이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내년 이제 2023년도잖아요. 2023년도에 결국 우리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거냐, 강세장으로 갈 거냐,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냐? 결국 외국인한테 달려 있다. 외국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쩌면 이 환율이 조금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결국 우리 시장이 상승장이나 강세장 가려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늘어나야 된다. 늘어나야 한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환율의 흐름을 봐서는 내년 2023년도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주식을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상승장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강세장이 될지 상승장이 될지는 이제 3,300을 넘어가 봐야 아는데 아무튼 그걸 못 넘어간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해서 5조를 산다든지 10조를 산다든지 그래서 내년 2023년 동안 그 삼성전자 이렇게 큰 종목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5주를 사든 10주를 사든 20주를 사든 이렇게 1년 동안 이게 사고 파는 게 있지만 산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지금 환율의 흐름을 봐서는 제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량주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환율 흐름을 봤을 때 내년도 2023년도 시장이 저는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게 막 하락이 나오고 막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다. 환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보시면 되고 환율의 흐름은 지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계속 보고는 있지만 환율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저희 이제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일주일 내려왔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스닥은 제가 했잖아요. 나스닥은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나스닥은 저는 반등이다. 반등. 이게 상승이 되려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이 되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고점.
전고점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 있어야, 그래야 여기가 상승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저는 이건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러면 이 나스닥이 결국은 하락 추세로 가면 우리 시장에 안 좋을 거냐? 저는 그 반대라고 했어요. 반대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추세에서 그렇다는 게, 하루 오르고 내리고 아니고 추세에서, 지금 제 추세 얘기한 거, 추세에서 미국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갈 때, 미국 시장이 이게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갈 때, 나중에 시간이 길게 지나서 보면 미국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갈 때 한국 시장은 상승 추세로 가 있다.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이게 이제 제가 나스닥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게 나스닥을 보는 것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이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여기 나스닥 시장이 이 추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준다니.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내리고,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보여드리는데, 추세 면에서는 미국 시장의 추세하고 한국 시장의 추세는 반대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면 우리 시장의 추세는 좋은 추세로 간다. 좋은 추세라는 게 결국 상승 추세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기준을 딱 잡고, 다른 데 유튜브를 보든 어디에서 뭘 보든,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데?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또 막 그랬다 얘기하면 그것도 막 따라가고 그러면 그게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팔랑귀가 되고 본인들이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어지면,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그걸 관리를 잘해서 본인들이 어떤 투자를,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가도 어려운데,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미국 시장을 자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라고도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을 보시면, 한국 시장을 보시면 아까 이제 계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 코스피 코스닥을 여기 주봉 있잖아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아까 비트코인은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주봉으로, 일주일짜리 봉으로 보면, 이 주봉은 일주일 동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막 했는데,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그걸 봉 하나로 표시한 게, 그게 주봉이에요. 주봉.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면 6주간 조정을 하잖아요. 6주간. 이 주봉으로 봤을 때 6주간 우리 코스닥도 이제 비슷하죠. 코스닥도 비슷하죠. 6주간 우리 시장이 6주면은 한 달하고도 한 보름이죠. 한 달하고 보름 동안 이게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그러니까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6주에 걸쳐서 조정을 받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좌도 살짝 조정을 받는다. 계좌도.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미국 시장 보여드리고 환율 보여드리고 또 여기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흐름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린 것은, 그게 이제 우리 계좌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한테 중요한 건 계좌가 중요한데, 왜 우리 계좌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걸 반복하는지를 미국 시장 환율, 그다음에 한국 시장 이렇게 연결시켜서 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준을 딱 잡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뭐 내려가니까 큰일 났다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냐 하락이냐 이게 중요한데, 전 조정이다. 조정이다. 여기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조정은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은 돌아선다, 저는. 이게 여기서 바로 돌아설지, 다음 주에 돌아설지, 그건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다시 위로 간다. 그게 조정이에요, 조정. 그러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또 왜 이렇게 6주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삼성전자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보면 왜 우리 시장이 6주에 걸쳐서 조정을 받았는지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게 주봉으로 보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6주에 걸쳐서 조정을 받으니까, 삼성전자가 6주에 걸쳐서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코스피도 6주에 걸쳐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이게 다 근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몇 주, 여기는 반대잖아요.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코스피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주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 코스피도 6주에 걸쳐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 삼성전자 이렇게 조정을 6주에 걸쳐서 하니까 계좌도 그 6주에 걸쳐서 살짝, 이거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좀 오른다고 막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이렇게 좀 조정받는다고 또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가면 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계좌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게 단지 종목들 때문에 그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냐에 따라서, 상승하는 구간이냐 조정하는 구간이냐, 상승하는 구간이냐 조정하는 구간이냐에 따라서 계좌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불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결국은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이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렀을 때, 그래서 내 계좌가 우상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 계좌가. 자, 그러면서 이제 계좌를 관리를 해 가셔야 본인들 계좌가 자꾸 좋아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저희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주봉으로 봐도, 이게 주봉, 이제 같이 주봉으로 봤으니까요. 주봉으로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살짝 조정을 하겠는데 굉장히 얕잖아요, 조정이. 그리고 여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그동안 계속 일봉으로 봤으니까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나 코스피보다는 조정을 하긴 하는데 조정이 적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주봉의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없다. 이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가격만 눌리는 거예요, 주 단위로. 그게. 그러면서 이제 세력들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 세력들은 여기서 이 물량 확보를 하는 거죠. 물량 확보. 아까 제가 물량 설명했잖아요. 물량 확보. 이게 조정을 통해서 세력들은 물량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조정이든 이게 종목의 조정이든, 이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이게 조정을 통해서 결국 세력들은 물량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을 뺏는다. 그래서 뺏는 것은 아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익절을 시키거나 손절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은 이제 익절했다고 좋아하는데 그 익절 당한 거예요. 익절을. 개인들은 이렇게 5% 벌고 10% 벌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결국 이게 중장기로 보면 세력들한테 익절 하나 통해서 그만큼 물량을 뺏기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들도 세력들처럼 이렇게 물량을 자꾸 모아야 될 때가 있고, 물량을 줄이고 물량을 다 없애야 될 때가 있다. 아까 세력들처럼.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우리가 세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들도 물량을 모아야 되고, 세력들이 물량을 다 팔 때는 그 개인들도 세력들이 다 팔기 전에 미리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려면 세력들보다는 약간 싸게 팔아야 된다. 세력들보다 더 비싸게 팔려면, 그렇게 안 되죠. 세력들보다 먼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수는 세력들보다 조금 늦게 하고, 그 세력을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매수는 세력보다 조금 늦게, 한 템포 늦게 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니까, 세력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세력을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세력보다는 약간 비싸게 사고, 세력들만큼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세력들만큼. 그 세력들이 100을 내면 개인들이 한 7, 80%만 내면은 그건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죠. 결과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저희 들고 있는 종목, 이제 개별주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이제 그 KCC 건설, KCC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KCC 건설도, KCC 건설도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거래량이 쫙 없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쫙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여기 보면 거래량. 그러면서 양봉 만들고,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니고 주봉. 이 주봉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게, 그동안 제가 일봉 보고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제 주봉을 보고,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우량주도 그렇고, 지금 개별주도 그렇고, 제 주봉,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아니, 비트코인은 월봉으로 했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확 늘었다가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은 거의 여기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 그러면서 주봉으로 봤을 때, 저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241선이거든요. 241선 검은 선이. 그래서 241선을 지금 이게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도를. 여기 240, 주봉으로. 여기 보시면, 이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자. 그래서 한번 이게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종목은. 아까 이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한번 지금 이 그림이 주봉을 봤을 때 괜찮은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타이밍, 아까 제가 타이밍 얘기했잖아요. 타이밍.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력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력 입장에서 하면 이런 구간들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는 얘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KCC 건설의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일 거냐, 이런 얘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인 내 입장에서 타이밍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물량을 많이 사야 되는 개인 입장에서 KCC 건설의 물량을 많이 사야 되는 세력의 입장에서,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일 거냐, 이게 지금 매집 타이밍이죠. 매집 타이밍. 이거 가격을 보지 마시고,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사는 구간인지 물량을 많이 파는 구간인지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세력 입장에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 이걸 보지 마시고요. 그건 의미 없어요.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건 뭔 의미예요. 가격은 어차피 세력이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건데, 가격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가격은 나중에 이제, 세력들은 현금을 항상 남겨놓는다. 왜 남겨놓냐면, 그 남겨놓은 현금 가지고 가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고점 근처 갔을 때. 그래서 고점 근처 가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상한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 종목들은 저기 고점 근처 가가지고 거기서 남아있는 현금 가지고 상한가를 딱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개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30%딱 올려놓고 거기서 개인들한테 파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이제 거기서 싼 줄 알고,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상한가 또 나올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이게 타이밍을 판단을 잘 못하니까. 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세력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아토건을 보세요. 남아토건도 지금 제가 남아토건은 이제 기존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남아토건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가 어떤 타이밍이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장대 양봉에 그 이제 거래량은 확 줄었지만 여기 지금 여기 241선에 딱 걸쳐져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설 주면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하진 않는데, 지금 보면 이 종목도 어 마찬가지요. 이 종목도 이제 이게 이제 그 테마가 두세 개 지금 연결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남아토건이 최근 흐름이 좋잖아요. 이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설명을 뭐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저 흐름이 좋아요. 이런 흐름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이 주봉인데, 이게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길게 보면, 길게라고요. 앞으로 이제 몇 개월인데 이런데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일단 이 근처에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테마를 봤을 때. 저희가 이 종목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게 공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몇 주째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도 이제 주봉으로 보면,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리소프트도 여기가 가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늘고 여기서 팍 늘고, 그렇다고 이 가격이 확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런 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게 이 물량 제가 있잖아요. 이게 세력의 이 거래량의 크기가 세력의 돈의 크기면서, 이게 세력이 확보한 물량의 크기예요. 물량의 크기. 이게 이만큼의 물량을 늘렸다는 얘기죠. 이 거래량만큼. 그래서 매직 구간을 통해서 이런 데서 계속 샀겠지만, 여기에서 물량을 많이 샀는데 그 가격은 많이 올리지 않잖아요. 보세요. 이런 게 세력들 기술이라니까, 이게. 왜 여기서 가격을 많이 안 올려요? 여기서도 역시 세력들은 매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매집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확 올려놓으면 그만큼 비싸게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보짓을 왜 하겠어요? 그게. 나중에 가격을 딱 상한가 줘갖고 상한가 한두 개 올려서 탁 할 때는, 그때는 여기 갔을 때죠. 여기 만약에 간다면 요 근처 가서, 세력의 목표가 여기라면 여기 가서 팔 때 이제 이런 데서 막 상한가 놓으면서 개인들한테 팔아야죠. 이때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세력들은 이제 매집할 때 타이밍이 있고, 나중에 매도할 때 타이밍이 있고, 근데 매집할 때 방법이 있고, 매도할 때 방법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매도를 할 때도 세력들은 현금 가지고 종목을 더 사서, 아니면 종목 같으면 상한가를 보내면서, 현금이 있어야 상한가를 보내죠. 현금이 있어야. 상한가가 그냥 가나요? 돈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죠. 현금이. 야, 그래서 세력들은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까뮤엔씨도 보시면, 까뮤엔씨도 이제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근데 이 막 꼬리 달잖아요, 꼬리. 근데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그림이 이게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없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린 BTS 우린 BTS도 여기 보시면 우린 BTS는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많이 산 거예요. 사면서 이제 어차피 가격도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목들 나중에 이제 제가 매도원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근데 이게 대선주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게 매도원 종목이 이렇게 몇십 종목 되니까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중강이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으면 그 매도할 때 그때 기술적인 해석도 중요하거든요. 매도는 했지만 그때 매도할 당시에 그 기술적인 해석이 어떤 해석이었냐. 그 세력 입장에서요. 개인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내가 매도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응?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봐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봉으로 보면 이게 대오AL도 마찬가지. 대오AL도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봉을 보면 여기서 지금 물량을 많이 산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서 물량을 많이 사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근데 가격은 또 많이 막 올리지 않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올랐다가 또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의 조정하고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또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대우 AL도 지금 세력들이 이제 매집하고 있는 거다. 매집 타이밍이다. 매집 타이밍. 그래서 이게 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여기가 고점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렇게 주봉으로. 그래서 이게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주봉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커요. 가격으로 보면 차이로 보면 주봉이니까 일봉이 아니고 주봉 일주일짜리 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핵심은 그런 거예요. 저희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선주 인맥주. 근데 종목에 따라서는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는 종목도 저희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대선주하고 저희 네옴시티 아니면 대선주하고 재건주 이렇게 겹쳐져 있는 종목들이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속에 여러 개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겹쳐졌을 때 또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그 남아토건 같은 경우가 그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자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